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슈와 밀접한 뉴워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소망 1순위는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일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참고 있고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박 앵커님께서는 어떤 걸 혹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쇼핑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이런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뉴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펜트업 효과라는 말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면서 기존보다 더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이 펜트업 효과에 이 소비라는 개념을 더하면 바로 소비 폭발로 이어지는 이 보복 소비가 됩니다. 아, 보복 소비. 최근에 날도 풀리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뉴스에 이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재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이 봄바람을 타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확 따뜻해지면서 가까운 백화점과 여행 등 야외 활동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백신 접종도 소비 심리 회복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걱정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백화점 매출을 봤더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월 첫 주 주말이죠. 백화점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지난 주말 매출은 최근 개장한 더 현대 서울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 첫 주말보다 109.8% 뛰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2019년보다는 9% 증가했고 신세계 백화점 매출도 각각 94.7%, 14% 늘었습니다. 네, 지금 소 기자가 이야기한 더 현대서울,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연휴 나흘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쇼핑몰에 몰렸다고 하죠. 방문객 급증에 차량 2부제까지 시행했다니까 이 인파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 덕분에 근교 쇼핑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롯데 교회형 아울렛 매출도 108% 성장했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100.8% 급증했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1년가량 억눌린 소비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모처럼 유통시장이 활기를 찾았다는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렇게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도 끼고 그리고 발열 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몰린 여의도 쇼핑몰에 지난 5일부터는 동시 출입 가능 고객 수를 30% 줄이고 환기 증가나 판촉 행사 중지 같은 추가 권고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단 면역 도달 시점이 유동적이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는 꼭 쓰고 이제 쇼핑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보복 소비하면은 주로 명품 분야에 집중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명품도 여전히 잘 나갔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두 매출의 급성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로 집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면서 명품 가구 수요가 증가했고요. 새학기를 맞아서 아동 제품 수요가 늘었습니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인 등산을 취미로 삼는 사람도 늘면서 아웃도어 판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소비 심리 회복에 들썩이는 가운데 호텔도 최근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자 국내 호텔에서 휴식을 즐기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방역만 잘 챙긴다면 소비가 살아나는 건 사실 경제에 좋은 징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유통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항공 등 그간 타격이 있었던 업종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민간 소비 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만큼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소비 회복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승용차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김칫국을 마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성장률이나 고용 회복 같은 거 핑크빛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여전히 고용은 회복세로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98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고용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 위축이 빠르게 이뤄질 위험성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실사 지수도 34개월 만에 100을 웃도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무게감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 9곳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을 3.6%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 3.3%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죠. 최근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짚어봤죠.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껑충 뛰면서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고 원유 가격도 지난 연말보다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물론 조류 인플루엔자나 중동 지역 불안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 그리고 백신 공급과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감염병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언급입니다. 앞으로 관련 상황에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언제쯤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도 진짜 봄이 올까요? 백신 접종과 꼼꼼한 방역 대책이 계속 함께해야 그 시기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